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공항의 한 해 이용객 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항공사들이 잇따라 철수하면서 항공기 운항 횟수가 반으로 줄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공항 항공사 발권 데스크의 절반이 불이 꺼졌습니다. 탑승을 기다리는 이용객도 항공사 직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지난 22일을 끝으로 취항 1년 만에 여수와 강원도 양양을 오가는 비행편 운항을 멈췄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주항공이 운항을 중단하면서 여수공항 노선은 제주와 김포 각 3편씩만 남게 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2편에 달하던 하루 운항 편수가 50% 대폭 줄었습니다. 반면 항공편 요금은 2배 이상 치솟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수공항 이용객 수는 2년 연속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용객 규모로 보면 국내선 전용 공항 가운데 광주공항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이후 항공사들이 수익성 높은 국제선에 역점을 두면서 여수 노선은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항 이용객 수는 줄지 않고 있는데 항공사들의 편의대로 여수 노선 신축과 폐지를 반복하면서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이러한 산업 비즈니스 어떤 규모를 보더라도 이 증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러한 지역의 어떤 특성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장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포함해 여수 세계 선 박람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한 대로 항공사 손실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원 금액이 적은 편에 속한 데다 이마저도 여수와 무안공항 두 곳으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최근에 보면 저비용 항공사 유치를 위해서 항공사 재정 지원금과 인센티브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용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여수공항 항공편. 열악한 교통망에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라남도가 중장기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올 연말까지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극한 상황을 가정해 도서지역 광역상수 해저관로 건설과 영산강 농업개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광양만권의 보조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 합해수 재이용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경우 선거구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거센 데다 합구와 분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난 총선에서 떨어져 나간 해룡면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달 중순 해룡 지역 10여 개 단체가 직접 국회를 찾아 선거구 정상화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 순천시 의회도 더 이상 기형적인 선거구를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헌법 원칙에 따라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하라. 지역 국민의힘 진영에서도 이 같은 생각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의 지역구 한 곳이 새로 생길 경우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정현 전 의원이나 당대표 선거를 거치며 인지도를 높인 천하람 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편안은 모두 3가지. 세력을 넓혀야 하는 지역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지역구당 4명에서 7명까지 뽑는 대선거구제를 최적의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가 너무 넓어 책임성이 약해지고 의원들 간 과도한 경쟁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인데 민주당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도 이 같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력이 좀 그림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장 때는 국힘과 민주당의 전략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합구와 분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전원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선거제 개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부산에 침수된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를 계기로 전국의 지하차도마다 침수 시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최근 순천 조례 지하차도 앞에도 같은 시설이 설치됐는데 육교에 가려져 전광판이 보이지 않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 조례 지하차도로 향하는 왕복 6차선 도로. 도로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지나자 갑자기 전광판이 튀어나옵니다. 최근 순천시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예산 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입니다. 사이렌과 전광판, 현수막으로 운전자에게 상황을 미리 알려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불과 50m 앞에 비슷한 높이의 육교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시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단 시설과 15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인데요. 보시다시피 육교에 가려져서 차단 시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교를 지나 우회로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야 지하차도가 차단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보니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50m 이상은 좀 돼야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알아차리고 옆에서 갑자기 오는 차를 못 보면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요. 앞에서 달려줘야 될 것 같고 6개월 옮길 수도 없잖아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은 비슷한 목적을 갖는 터널 진입 차단 시설과 달리 구체적인 설치 지침이 없습니다. 대신 지하차도의 유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단 시설을 설치한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육교가 차단 시설을 가린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차단 시설 구조물이 규격이 정해져 나오는 기성품이다 보니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닷새 앞두고 국내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레스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국내외 언론인 300여 명을 초청해 프레스데이 행사를 갖고 이번 박람회의 의미와 가치, 주요 콘텐츠 등을 소개한 데 이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박람회장 현장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조직위는 이번 박람회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내외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에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경납고들이 남아있는데요.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납고가 문화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0년대 초 일본군이 주민을 동원해 지금 무안공항 일대에 활주로와 경납고 등 군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경납고가 10기 넘었으나 개간 작업 등으로 하나둘 사라지면서 지금은 6기만 남아 있습니다. 방공포대와 방공호, 통신시설 상당수도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대 식민지 유산으로서 나름대로 그런 가치를 갖는 그런 좋은 좋은 자료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렇게 방치되었단 말이죠. 80년 넘게 잊혀졌던 이들 일제강점기 군사시설들이 뒤늦게나마 보존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들 근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학술 영역과 주민 동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등록 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올해 연말쯤에 도로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 무안군에서는 무안군 산지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해서 좀 더 보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안 경납고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제주 알뜨르 비행장 경납고와 군사시설은 2006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금은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둘러보는 다크 투어리즘 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안 지역 일제 군사시설도 과거 착취의 상흔이지만 문화재 지정을 통해 후대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과 갭 투자 방식을 악용해 광양에서 아파트 전세 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킨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40대 임대사업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파트는 자기 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만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기 피해자는 174명, 피해 액수만 104억 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정비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오전 포스코 광양 포항제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는 무늬만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협력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스코는 오는 6월 기계 전기 정비 분야에서 편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와 일부 신규 채용을 통해 6천여 명 규모의 자회사 6곳을 설립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임금과 복지 수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순천시가 2023 시민 걷기왕 100명을 선발합니다. 순천시는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일정 걸음 수와 근육량을 충족한 시민을 선발해 순천사랑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세계유산 서남사를 주제로 특별 전시를 개최합니다. 순천대 박물관은 서남사의 우수한 불교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문화재 12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숲속 결혼식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20일까지 결혼을 앞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 체험관이나 잔디광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해줄 계획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도 봄꽃을 시샘하는 반짝 추위로 아침에는 꽤 추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하루에 2계절을 오갔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조금 더 낮게 출발하면서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커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하늘은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공기질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7도, 순천 3도, 고흥 2도로 오늘 아침보다 1,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는 15도, 순천, 광양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도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간은 낮 12시 27분, 간조 시간은 오후 6시 54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전라남도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과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전남도가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감사 결과가 흐지부지 됐는데요. 감사 대상자가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그랬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이 사무관리비 부정 사용 문제 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달.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 용도로 썼다는 내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감사관실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문제에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 감사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감사관실의 설명과 달리 이미 훈계로 끝냈다는 전남도청 내부 공무원들의 익명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훈계로 매듭 지으려 했다가 MBC 보도 이후 다시 감사를 진행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훈계 조치했습니다. 보도가 안 됐으면 그걸로 마무리됐을 거 아닐까요? 보도가 안 됐다면? 그렇게 마무리됐겠죠. 훈계는 공무원 징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실상 징계 처분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감사를 받던 공무원이 감사 도중에 육아휴직을 떠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일선 시군 감사부서에서조차 감사 대상자의 감사 도중 휴직을 납득되지 않는 이례적 일이라고 말합니다.
뭐 감사받다 이직받은 게 어딨어요. 감사 끝나고 이직해야죠.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전남도청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 공무원이 전남도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이어서 감사관실이 자이든 타이든 감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해당 고위 공무원은 조카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이라는 형사적 사안에 대해 훈계 결정을 내린 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전남도청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어차피 또 내부 가족 직구들이고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매점을 통한 구매 대행 과정에서 세금이 수수료로 지출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들여다보지 않았던 전남도청 감사관실. 전남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무관리비 전수조사를 하겠다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GS칼텍스 노사가 지역의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에게 학습비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노사는 지역의 저소득층 중고교생들의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는 여수교육청 프로그램인 맞춤형 학습교실에 최근 학습비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GS칼텍스 노사는 이 같은 학습비를 여수 지역 중고교생들에게 18년째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어 지역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29일 오후 7시 광양 축구전용구장에서 FC 목포를 상대로 FA컵 2라운드 경기를 갖습니다. 전남 드래곤즈의 이장관 감독은 정규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이번 FA컵 경기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FC 목포는 FA컵 1라운드에서 FC 충주를 2대1로 꺾었고 K3 정규리그에서는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체감하는 2, 4분기 경기가 지난 분기보다는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순천과 구례, 보성 지역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 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기준치 100을 밑돌았던 지난 분기에 비해 36포인트가 상승한 108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조사 대상 업체 3곳 중 1곳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위험 요인으로는 물가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원부자재 수급 불안 등이 꼽혔습니다. 여수시가 올해부터 우리 농업의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지역쌀 구매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다른 지역의 쌀이 저가로 관내 급식소에 유입되면서 지역 농업인들과의 상생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고 관내 집단급식소에서 지역쌀을 구매하면 다른 지역쌀 구입 단가와 비교해 차액 금액을 포대당 최대 7,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쌀 판로 개척과 벼 재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